890번입니다. 세 집합 ABC는 모두 공집합이 아니고 스몰 ABC는 실수입니다. 조건 PQ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하네요. 자, P는 필요 조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 P면 Q이다가 있을 때 자, P면 Q이다는 성립하지 않고 바로 Q이면 P이다가 성립해야지 바로 P는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아닌 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기억을 먼저 보면 교집합이 A입니다. 자, 두 집합을 교집합했는데 자, 두 집합 중 하나가 복사되어 나왔죠. 그 말은 A와 B는 포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교집합은 작은 쪽이 나와야 되니까 A가 바로 어디에? B에 포함이 된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럼 Q집합은요? 조건 Q는 A에서 B 집합을 차집합했더니 공집합이라는 것은 차집합 변화는 바로 이 공집합이 되었을 때 차집합이 바로 공집합이 되었다는 말은 바로 이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이 되어야지만 바로 작은 쪽에서 큰 쪽을 빼었을 때 바로 공집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P와 Q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서로 동치명제가 되어서 기억은 바로 뭐가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조건 P는 A 집합이 B와 C의 합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자, 그러면 여기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요. 자, A는 이 전체 B, C의 합집합에 포함이 되니까 A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교집합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C차 B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A 집합은 B 집합 또는 A는 C에 C 집합이 포함이 되나요? 자, 이런 세 가지인 경우에는 무엇이 됩니까? 포함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A 집합이 자, 어떻게 이렇게 돼 있다고 이 걸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기에 걸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 집합은 B에는 포함이 되지만 C에는 포함이 되지 않죠. 따라서 이 두 개 중에 하나에는 만족하겠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C 집합에는 포함이 되지만 B 집합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 또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과 같이 A집합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 A집합은 바로 이 합집합에는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A집합은 B집합에 포함이 되나요? C집합에 포함이 되나요? 두 집합에 모두 다 포함이 되지 않죠. 따라서 P에서 Q로는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A집합이 B집합 또는 C집합에 포함이 된다고 했죠. 그 B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말은 여기에 있거나 이렇게 걸쳐 있어도 되죠. 그리고 여기에 교집합 속에 있어도 되고 또 C집합에 포함이 되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도 되죠. 이 걸쳐 있는 것도 B집합에는 포함이 되고 C집합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잖아요. 또는 아시겠나요? 그런데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A집합인 경우는 이 Q집합을 만족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집합만큼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B차 C에만 있든지 C차 B에만 있든지 이렇게 걸쳐 있든지 아니면 교집합이 있든지 이 모든 것들은 이 합집합에 포함이 되겠죠. 따라서 Q집합에서 P집합으로 가는 것은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P는 Q이기 위한 바로 필요 조건이 되어서 니은은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디귿을 볼까요?
자, 조건 P는요, 절대값 A-B가 절대값 A-C보다 작대요. 그러면 이게 만족하면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C가 큰지를 물어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틀렸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를 한 2 정도로 하고요. A를 한 2 정도로 하고 B를 1로 해볼까요? 그럼 얘가 1이니까 더 커지려면 4라고 한다면 얘는 1이고 얘는 2니까 더 크죠. 그런데 관계를 보면 A는 2가 되고 B는 1이 되고 C는 4가 되니까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바로 P면 Q이다는 거짓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Q이면 P를 보면요. 이 Q이면은 A, B, C가 딱 순서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A보다는 B가, B보다는 C가 더 크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A와 B의 바로 이 차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 점 사이에 무엇을 가리킨다? 바로 거리를 가리키겠죠. 이 거리보다는 A와 C의 이 거리가 당연히 더 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바로 크다가 성립해서 Q이면 P이다는 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도 무엇이 된다? 바로 필요 조건이 된다. 니은도 필요 조건, 디귿도 필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처럼 숫자를 대입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대소 관계가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수직선 위의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 절대값은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리얼은 어떻습니까? 리얼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는 0이다. 여기에 ab가 실수가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이 p 조건을 반드시 알아두라고 했죠. 이 a제곱에 마이너스 ab를 먼저 a에 대한 내림차순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기억납니까? 얘가 언제 0이 되느냐? 바로 완전제곱식을 만든다 그랬죠. 마이너스 ba에다가 A의 개수 마이너스 B의 반의 제곱을 더해줘야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2분의 B의 제곱을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4분의 B 제곱이니까 B 제곱이 되려면 4분의 3B 제곱이 더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세 개가 바로 무엇으로? A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를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 주려면, 그죠? 여기 2분의 b의 제곱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이라고 나타내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4분의 b 제곱이 되어서 4분의 3b 제곱이 필요하고, 완전 제곱식이 마이너스로 연결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4분의 3b 제곱이 0이 되는 경우. 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알맹이 자체가 뭐가 돼줄 수밖에 없다? 0이 돼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A-2B가 0이어야 하고, 그리고 AND입니다. B도 0이 되어야 되죠. B가 0이니까 A 자체도 뭐가 된다? 0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A도 0, B도 0이 되는 바로 이 PQ 두 문장은 같은 문장이 되니까 바로 리얼은 무엇이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리얼은 자 필요 조건이 아니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만 바로 충분 조건이 아니면서 필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기역 리얼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리얼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891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돼야 되죠. 자, 따라서 이 말은 바로 진리집합으로 말하면 Q집합. 이 Q집합이 P집합에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찾을 수가 있죠. x-1의 제곱, 이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 0보다 작을 수가 있나요?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그런데 0일 수 있죠. 딱 x가 얼마일 때? 1일 때만 성립해 주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P집합은 원소가 누구뿐이다? 1뿐이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바로 Q의 진리 집합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바로 1이라는 이 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Q의 진리 집합도 바로 원소 누구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원소 1을 가지면 되겠죠. 따라서 원소 1을 가지면 된다는 말은 x가 1일 때 성립해줘야 된다는 것이니까 1을 대입하면 k 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3k-7 플러스 2 꼴 0이 되고 자 3k가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3이 되어서 k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 Q의 원소는 자, 1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Q는 바로 어떻습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바로 실근을 두 개 가질 수도 있고 하나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개를 가지면 바로 이 P집합에 포함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때 이런 바로 무엇이 된다? 중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Q에 대한 이 2차 방정식은 x-1의 제곱인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앞에 2를 붙여줘서 이 식을 전개해 보면 2x 제곱에 바로 마이너스 4x 플러스 2 꼴 0이 되어서 x의 개수가 바로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7이죠. 그게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니까 3k가 마이너스 3이 되어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Q집합이 만약에 무엇이라면 공집합이라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첫 번째 즉 Q집합이 원소 1만 갖는 경우도 풀어줘야 되고 두 번째 Q집합이 바로 뭐다? 공집합일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Q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는 말은 바로 실수 X라고 정의되어 있으니까 X가 흑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Q는 흑은을 가지면 되니까 판별식을 조사해 보면 되겠습니다. 짝수 판별식 아니죠.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는 제곱해봤자 플러스가 되니까 3K 플러스 7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자,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얘가 얼마? 0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16, 바로 4의 제곱이 되니까 전개할 필요 없이 합차로 들어가면 되겠죠. 한 번은 3K 플러스 7과 4를 더해주고, 한 번은 3K 플러스 7과 4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끝나버리죠. 따라서 3K 플러스 11이 되고요. 여기는 3K 플러스 얼마가 된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1과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는 K값이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 정수 K 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3분의 11은 약 마이너스 3점 자가자가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여기에 이 꼴을 붙이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이 꼴이 없었는데 붙이면 안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도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만 여기에서 바로 정수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정수 K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6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K의 범위를 구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1분단, 2분단 형태로 나타냈으니까 K의 범위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는 크고 1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1 쪽에 이퀄만 붙여주면 바로 K의 범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수 K의 합은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892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있을 때 다음 문장이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문장이 모두 다 참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문장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이다. 그 말은 이 X의 모든 실수를 대입하여도 이 조건 P는 항상 참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 P에 대한 이 바로 2차 부등식이 바로 절대 부등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말이니까 진리 집합으로 말한다면 이 P의 집합은 바로 집합으로 말한다면 모든 실수가 되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A의 값을 찾기 위해서 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바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바로 이 2차 함수가 y 이꼴 0이라는 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만나도 되죠. 그 말은 붕 떠야 된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건이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방정식으로 말할 때. 이런 x축이 있을 때, 이 이차 함수가 이 x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모든 y 값이 양수가 되든지 아니면 0이 돼도 된다는 말은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만 해당이 되겠죠. 아래로 떨어지면 음수의 값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X축과의 교점이 딱 하나 생기거나 바로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P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바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이 2차 부등식을 무엇으로 봤을 때 방정식으로 보면 맞나요? 이놈의 근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근이 중근이 되는지 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즉 X축과의 교점이 아예 없거나 생기려면 하나만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근이나 흑을 가지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체크하면 되겠죠. 따라서 반제곱이니까 a제곱이 되고 a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어서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그 사이 범위가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근데 a는 정수이기 때문에 a가 될 수 있는 수는 마이너스 1과 0과 1 딱 세 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두 번째는 P는 낙효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가 낙효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P이면 낙효가 바로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진리 집합으로 말하면 P 집합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P집합은 무엇이었죠?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P집합은 바로 전체 집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하여 Q의 여집합도 성립해야 된다는 말이니까 바로 낙Q가 무엇이 됩니까? 낙Q는 바로 Q의 바로 부정이니까 결론적으로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Q니까 낙Q는 0보다 크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이차 함수가 y = 0과 어떻게 돼야 된다? 만나도 안 되죠. 즉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프로 말하면 이 그래프만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9 이꼴 0으로 방정식으로 두면 이놈의 근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서로 다른 두 흑음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전체 집합이 모두 다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방정식이 두 흑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짝수 판별식을 쓰면 반제곱이니까 B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C니까 9가 되겠죠.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B-3, B 플러스 3이 0보다 작으므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B는 3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정수는 몇 개가 되죠?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0, 1, 2까지 몇 개가 된다? 5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3에서 마이너스 3을 뺀 다음에 바로 하나 더 빼주면 5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A는 바로 무엇이 되고 마이너스 1과 0과 1 3개가 되고 B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5개가 되니까 그 순서상은 마이너스 1 하나당 B가 5개, 0에도 5개, 1도 5개가 되니까 3 곱하기 5가 되어서 그 순서상은 몇 개 나올 수 있다? 바로 15개 나올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첫 번째 문장,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라는 것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가 참이 된다고 했으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p가 바로 성립한다는 것을 해석하면 이 p를 진리 집합으로 말하면 바로 전체 집합이 되니까 모든 실수가 x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93번입니다. 다음은 n이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하여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증명이 되어 있나요? 이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죠. 무리수라고 했는데 유리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하는 바로 귀름법으로 증명한다는 말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므로 이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은 유리수의 정의인 바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P분의 Q는 서로 소임 반드시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래 유리수는 정수인데 이 자체가 바로 n이 2 이상이고 이 좌변이 바로 양수이기 때문에 정수라고 쓰지 않고 자연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한다 그랬네요. 한번 제곱해 보면 루트는 사라지고요. 루트는 사라지고 P제곱분의 바로 Q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양변에 P제곱을 곱해버려서 이렇게 P제곱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의 곱이 Q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해 두은 것입니다. 자, 그럴 때 P는 Q제곱의 약수 맞습니까? 자, 이 수는
P 곱하기 P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고, 자, 그것들을 모두 곱한 게 Q제곱이니까, PQ도 지금 자연수이고, N도 2 이상의 자연수이니까, 자연수의 곱이 Q제곱이므로, P는 바로 Q제곱의 약수이라는 게 맞죠. 그런데 조건에서 이 가정에서 PQ는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P는 Q제곱의 약수잖아요. 그러면 이 P는 Q제곱의 약수 중에서 PQ가 바로 서로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 P의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서로서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서가 공약수가 1뿐인 수잖아요. 따라서 P는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P가 1이면 P제곱도 1이기 때문에 바로 이 N제곱 마이너스 1이 Q제곱이 되어서 N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바로 Q제곱에다가 얼마를 1을 더한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때 이 자연수의 K에 대하여 이 Q를 바로 짝수와 홀수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Q가 2K면 여러분들 N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N제곱은 Q가 2K니까 2K의 제곱 플러스 1이 되어서 N제곱이 바로 4K 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입니다. 즉, 여기 있는 이 N제곱이 바로 무엇이 된다? 4K 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는 자, 이 좌변에 있는 2K의 제곱이 바로 무엇과 똑같습니까? 바로 4K 제곱과 같으니까 4K 제곱 플러스 2는 4K 제곱보다는 큰 게 확실하죠. 그럼 누구보다 작을 때 자연수 n이 존재하지 않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제곱이 있고 여기도 제곱이 있으니까 이 수가 모두 다 양수이니까 이 제곱을 떼어버렸을 때, 자, 여기는 2K가 되고 여기는 N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2K보다 예를 들어서 두 개가 크다고 하면 바로 이 N은 2K보다 크고 2K 플러스 2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자연수 2K 플러스 1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는 2K 플러스 2가 되면 안 되고 2K 플러스 1이 돼버리면 2K와 2K 플러스 1은 연속하는 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연속하는 두 자연수 사이에 이 자연수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나 부분에는 바로 2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들어가서 모두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떼어버려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그러면 여기가 2K가 되고 2K 플러스 1이 되어서 바로 n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K 플러스 1을 제곱해 보세요.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4K 제곱이고 이 짠짠하면 4K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1이 돼서 4K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 수보다 얼마만큼 4K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제곱이 N제곱보다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서 각각 제곱을 떼버리면 N이 2K와 2K 플러스 1 사이니까 그 사이 연속하는 두 자연수 사이에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Q가 2K 플러스 1이면요. N제곱은 2K 플러스 1에 바로 뭐다? 제곱에다가 무엇을? Q가 2K 플러스 1이니까 제곱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4K 제곱 플러스 4K에다가 자 1을 더한 거에다 1을 더해보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이쪽을 전개해 보세요. 전개하면 4K 제곱에 얼마가 된다? 8K 플러스 4가 되어서 이 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때도 자연수가 존재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자연수가 존재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안 되잖아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바로 이 기루법을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도 바로 연속된 두 자연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바로 1번을 바로 컨닝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가면 제곱과 제곱과 제곱을 떼버리면 2k 플러스 1보다 크고 n이 2k 플러스 2보다 작기 때문에 연속된 두 자연수 속에 n의 자연수 값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얘를 전개해 보시면요. 4k 제곱 플러스 4k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이 n제곱이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니까 하나 더 작은 수니까 이 부등식은 만족해 주겠죠. 자, 그러니 이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모두 다 자연수 n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1, 2에 의하여 이것을 만족해 주는 자연수 n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가정이 처음에 가정으로 세웠는 게 모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을 유리수라고 가정한 게 모순이니까 바로 무리수라고 이렇게 기름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가나를 각각 FQ, GK라고 했죠. 그러면 FQ는 바로 가니까 가가 바로 Q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자, GK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GK는 나가 동일하네요. 그죠? 2K 플러스 1이 1의 제곱이 돼서 F2는 얼마가 되죠? 2의 제곱 4에다가 1을 단 5가 되고 자, Q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 더하기 1, 7의 제곱 49가 되겠죠. 따라서 이 두 수를 더하면 바로 얼마가 되겠다? 5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 보통 학교 내신 시험에서 자주 빈칸 추론 문제로 자주 나왔거든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내용이 P가 1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P는 Q 제곱의 약수이면서 PQ가 서로 소이기 때문에 P가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연속된 두 자연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894번입니다. 두 실수 AB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골라달라.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보여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해보면요. 항상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두 수를 빼보면 되죠.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무엇을 바로 3AB를 빼봐서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2AB가 되니까 마이너스 AB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2AB와 마이너스 3AB 그리고 B제곱이 되는데 선생님이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이 자체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알아두라고 했죠. 자,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자, A에 대한 내림차순 꼴로 보고요. 맞나요? 바로 어떻게 처리해버린다? 바로 완전제곱식을 만든다고 했죠. A제곱에 마이너스 BA가 되고 A 계수 마이너스 B의 반의 제곱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B 제곱을 추가시켜주면 완전 제곱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4분의 B 제곱이니까 4분의 누가 3B 제곱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세 개의 식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A 마이너스 2분의 B 제곱이 되고 그리고 4분의 3B 제곱이 더 있겠네요. AB가 실수이니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단 등호적분까지도 공부를 하라고 했죠. 각각이 뭐를 만드는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바로 등호적분이니까 A-2B가 0이고
그리고 자, 4분의 3 b제곱이 0이 되려면 b가 0이 되면 되죠. b가 0이면 a 또한 0이 되어서 등호 조건이 바로 a와 b와 같으면서 무엇으로 0으로 같을 때 바로 이 식이 성립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항상 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니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니은은 여러분들 이 좌변에서 우변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자 1이 있고요. 자, 이 전체를 빼주니까 선생님이 이 항에서 뺀다고 생각하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2b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무엇이 된다? 2ab가 되겠죠. 맞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바로 세 개짜리의 바로 완전 제곱식이죠. 자, 세 개짜리의 완전 제곱식 보이나요? 자, A와 B와 1을 적어 놓은 다음에 완전 제곱을 만들어 놓고 자, 마이너스 2A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되면 2 짠짠해서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B가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2 짠짠하면 마이너스 2B가 되고 2AB는 2와 A와 B를 곱해서 바로 2AB가 되는 자, 문자 세 개짜리의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서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바로 이 식도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습니까? 등호는 바로 이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0이 될 때, 즉 a 플러스 b가 1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문자 세 개짜리에 바로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귿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은 자, 루트가 있고 절대값이 있죠. 복잡하잖아요. 그대로 뺄 수는 없다 그랬죠. 그러면 항상 제곱해서 빼주면 되는데 제곱할 때는 각각이 양수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 좌변에 있는 수도 양수고 우변에 있는 수도 다 양수라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 제곱해서 빼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루트 자 절대값 A 플러스 루트 절대값 b가 되겠죠. 자, 이 수를 제곱한 것에서 루트 2배의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더한 것에 제곱을 뭐 하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계산만 하면 되겠어요. 자, 앞에 거 제곱은 루트 제곱은 탈출되니까 절대값 a라고 적고 뒤에 거 제곱도 똑같이 절대값 b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짠짠을 해야 되겠죠. 이 짠짠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두 배의 루트 절대값 A 루트 절대값 B로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에 루트 전체의 제곱이니까 그냥 두 배에 그대로 나오겠죠.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이렇게 그대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동량이 있죠. 절대값 A와 마이너스 2 절대값 A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A가 되고 절대값 B와 마이너스 2 절대값 B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B가 되면서 두 배의 루트 절대값 A 절대값 루트 절대값 B로 나타내면 자, 얘를 무엇으로 마이너스로 묶어버릴까요?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자, 절대값 A에 플러스 절대값 B 마이너스 두 배의 루트 절대값 A 루트 절대값 B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이 우리가 앞에서 이 부분을 살짝 본다면 바로 얘를 전개했을 때 이 부호 플러스에서 얘만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에 이게 얘가 루트 절대값 A에 마이너스 루트 절대값 B 전체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전개했을 때 요거였잖아요.
근데 그 부호 플러스만 여기 괄호 속에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므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타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디귿은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맞죠? 이 전체의 제곱이 더 크다. 맞습니까? 자, 실질적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어떻게? 루트 절대값 A, 루트 절대값 B의 제곱보다 누가 더 크다? 바로 루트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의 전체 제곱이 더 크므로 이 제곱을 떼어줘도 뒤집기 더 크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등호 조건만 우리가 공부 삼아서 해보면 루트 속이 0이 될 때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루트 절대값 A 마이너스 루트 절대값 B가 0이 된다는 말은 얘가 같을 때겠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결론적으로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같을 때 바로 등호 조건이 성립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루트와 절대값이 동시에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불편하겠지만 자, 그대로 우리가 개념상으로 배우는 내용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처리만 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리얼만 해볼까요? 리얼도 자, 어떻습니까? 절대값이 있고 루트가 있으니까 좌변도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죠. 우변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양변을 뭐 할 수 있다? 제곱할 수 있다. 양수일 때 우리가 제곱해서 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값의 절대값이 전체의 제곱에서 누굴 빼보겠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을 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개해 주면요. 앞에 거 절대값 a의 제곱이죠. 절대값 a의 제곱은 바로 무엇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그냥 a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앞에 거 제곱 a 제곱, 뒤에 거도 절대값 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이고 두 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의 곱은 절대값 ab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타내어서 a제곱, b제곱이 모두 다 어떻게 된다? 자,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두 배의 절대값 ab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전체 제곱이 누구보다 바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이 제곱을 떼버리면 앞에 부분이 더 크거나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물론 여기서도 등호 조건을 체크해 보면 이 값이 0이 된다는 말은 절대값 속인 이 AB의 곱이 무엇이 되면 0이 될 때 이 식이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곱이 0이니까 둘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가 0일 때 이열의 식이 만족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과 리얼이 많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증명을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